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이분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될 듯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공안검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스토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오로지 정쟁을 위한 꼬투리 잡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되는 아니면 말고식 문제 제기.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마도 거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분도 이쯤 되면 이건 정신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뻔한 레파토리인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곽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 2억 3천만 원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그래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값 상승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시세 차익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급등하는 부동산값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시세 차익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문준용 씨를 탓하려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탓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게 의혹 제기인가요? 더 놀라운 건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득해서 공개할 수 있냐는 건데요.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84제곱미터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4년 4월 3억 1천만 원에 매수했고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 4천만 원에 매도해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문준용 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1억 6천5백만 원으로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며 문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준용 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물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실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곽상도 의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니 그게 순서인 거죠. 곽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141제곱미터의 장미아파트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구시 국회의원이 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실거주인지 투기용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곽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그 지역은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본인도 시세 차익을 챙겨온 게 아닌가요? 이런 분이 지금 누구를 지적질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안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클래스인 거죠. 제발 이딴 짓 좀 그만하시고 일다운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에 흥신소를 차려놓고 하나마나한 의혹 제기만 줄기차게 되더니 21대 국회에서 또 국회에 흥신소를 차려놓으실 모양인데요. 이러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여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을 최고의 숭배 가치로 여기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은 검찰 팥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지휘권 행사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부하들인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새 가시를 하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려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청장과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거들었는데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기초한 법무부의 검찰 사무지휘감독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항명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한 반란 행위라며 검찰이 변화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믿고 응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매장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은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된 세상을 직시하라며 한국 민주주의와 촛불 시민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열린민주당도 날을 세워 가세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시민들이 깨달았다고 비꼬았는데요. 이어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질척이지 말자, 억지 좀 부리지 말자, 공무원들이 모여 지위를 수용할 건지 말 건지 논의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미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검찰 구태타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거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가라며 구태타 세력 행적과 흉측한 음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명천지에 이런 우둔한 검찰청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옷을 벗고 내려와야 하는데 저질러 놓은 일이 많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 덮어놓으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검찰에 더 버티고 뭉개고 앉아서 증거인멸과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은 건데요.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의 문제, 자신 가족에 대한 문제, 거기에 그간 검찰 내부에서 진행돼 왔던 조작된 사건들의 문제까지 임기는 짧고 처리해야 될 일은 많은 겁니다. 더 얼마를 어떻게 버텨낼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대표님? 그러게요. 지금 언론에 흘리는 얘기로 봐서는 네. 장관님의 지위가 부적절했으니 다시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고 요청을 할 것이다. 네네. 그 재고 요청이 결국은 이의제기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검찰청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이의제기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적인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도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 그냥 이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거에 뭐 장관님이 구속될 일도 아니고요. 그 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휘를 하시면 되죠.